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SK하이닉스가 12단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 HBM3 8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가장 먼저 공급했던 SK하이닉스는 6개월 만에 12단 제품까지 본격 생산에 들어가면서 기술 리더십을 키우고 있습니다. 12단 HBM 메모리 역시 연내 엔비디아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반도체 부진에 2년 연속 초대형 세수 펑크가 일어났습니다. 반도체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여파로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가 예상한 367조 3천억 원보다 29조 6천억 원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56조 4천억 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초대형 세수 펑크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올해 세수 결손 배경으로는 기업 실적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대규모 재정 지출 예고에 화장품주가 또 한 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24일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전날 오후 재정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선 중국 소비 관련 종목군들이 급등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업의 체감 경기가 석 달째 위축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경기 둔화 탓이라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7일 경기 기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91.1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 기업 심리지수 전망도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92.6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도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어제도 저희가 마감 시장을 정리하면서 이러한 지수의 상승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역시나 시장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수의 힘은 다소 약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하는 테마 역시도 단기적인 테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또 한 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 시장에서 어떤 해답들과 어떤 전략들을 찾아가야 할지. 오늘도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면밀한 분석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수 상황부터 저와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크게 하락하는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뉴욕 증시 대비해서 그리고 어제의 상승에 대비해서는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일중 흐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장 초반에는 좋은 탄력을 보여줄까 싶었지만 장 중반 들어서는 그 탄력세들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평가들이 시장에 만연합니다. 코스닥 시장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장 초반이 고점을 기록하면서 현재 구간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수급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분석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 탄력 있을지의 여부들 저희와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2거래의 연속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데서 의미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62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기관이 덜어냅니다. 기관이 3,500억 원 넘게 덜어내면서 지수의 하방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1,100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매도 물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200억 원 넘는 물량 덜어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수 하방 조금 더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흐름들 계속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 반도체 투톱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큰 상승률은 아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의 호재를 반영해주고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소폭의 상승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늘은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삼성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 황제주를 간신히 지켜내면서 하락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보합 하락 중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6위부터 10위 종목은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EV 공장을 다시 한번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었지만 주가의 상승을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KB금융 보겠습니다. 지금 연일 상승세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KB금융에 관해서는 밸류업 지수에 불발되긴 했지만은 매수의 기회다라는 인식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계절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배당주들의 매력도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KB금융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오늘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총 변동이 있었습니다. 알테오젠이 이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위로 올라서면서 바이오주들과 2차 전지 대장주들의 힘겨루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0.54%의 하락 전환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엔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코스닥 6위부터 10위 종목도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파란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클래시스, 미용기기 관련주들만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단에서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쉬어가면서 주가의 변동성은 없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힘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주도 섹터 찾기가 급급한 모습인데요. 자, 오늘도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들 한번 파악해 보면서 다양한 전략들 잡아보도록 하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오후장도 같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지금 현재 주가의 탄력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관한 보다 면밀한 분석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글로온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마이너스권이에요. 거래소 네. 코스닥 다 한 0.2%, 0.3%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가 어제는 마이크론 실적이 긍정적인 점을 안고 테크주들 같은 경우가 시장을 이끌었었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종가 고가의 형태가 나타났고 어제 하루 좀 뭐 과한 상승은 아니었지만 종가까지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어제 시장과 오늘 시장의 다른 점이 어제는 이제 어제까지 매수를 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기관 중에 금융 투자 주체 같은 경우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 최근에 매수가 들어왔고 이 물량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로 배당을 받았다 보니까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한 3,400억 정도 이렇게 시장의 금융투자 주체가 매도가 출회됨을 알 수가 있고 배당을 위해 들어왔던 물량 같은 경우는 한동안 좀 매도가 나올 수 있기에 시장에는 수급의 압박으로는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배당과 함께 발생하는 현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시장에서 최근 연휴 전과 연휴 후의 다른 점은 종목의 탄력도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주의 강세가 연휴 후에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시세의 연속성 같은 경우도 업종에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식에 대해서 지수를 보고 좀 급하게 현금화를 시키기보다는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갈 수 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반가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우리가 무조건 좀 쉬어가거나 보수적인 전략보다는 충분히 아직까지는 주식을 매수해도 좋은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 기관들의 이러한 매도세들이 언제쯤 다시 우리 시장에 출현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이사님? 보통 배당 차익을 보고 들어온 자금은 배당의 목적이 있었다 보니까 뭐 배당 차익 거래라고 하죠. 무위험을 놓고 이렇게 뭐 배당만 수치해서 자연스럽게 나가는 물량이다 보니 유입되었던 물량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게 출회가 될 수 있음을 열어두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흐름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지수는 장중에 좀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면서 종목들 같은 경우가 강할 수 있는 시장을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 이렇게 열어둘 수 있겠고요. 한동안 강했던 업종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오늘은 약한데 저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가 아까 짚고 갔던 것처럼 신고가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상황이에요.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뭐 시장이 금리 인하기도 하고 인하기이기도 하고 한데 가격 조정이 나오는 구간들, 신고가나고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는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추세가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지난 방송에 이사님이랑 저랑 나눴던 대화가 있잖아요. 네네. 저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싶다고 네네네. 했고 이사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결국에 이사님 말씀에 옳았던 거네요. 그죠? 신고가 종목군들이 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역시 저보다 한 수 위입니다. 네. 제가 앞으로 많이 배우도록 할게요, 이사님.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은 또 중국 관련한 기업군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오는데 이게 중국 관련 섹터 군들도 그 안에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카지노 관련주들부터 해서 의류 관련주들도 상승이 나오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강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사님의 탑픽 섹터를 제외하고 이렇게 중국 내에 있는 관련주 중에서는 어떤 섹터군들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세요?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택한 건 지준율이나 맞아요. 부분이 지준율 있고 인하죠. 그다음에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소비 쿠폰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 진작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보면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상승하는 업종들이 중국과 뭐 소비, 뭐 이 연결되는 업종 같은 경우가 강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건설기계 업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중국 내수 데이터는 7월을 기점으로 데이터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중국 수출 같은 경우의 데이터는 좀 이렇게 플랫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내수 데이터 보면 그 굴삭기에 대한 판매를 봤을 땐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의 가격 지표를 연결해서 우리가 업종을 볼 때 뭐 중국 내수란 것은 소비 진작과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과거에 경기 부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프라 중심의 경기 부양이 있었다 보니까 지금 형태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중국 관련해서 굴삭기, 인프라 이쪽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오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적이 더 이상 3분기 정도까지를 저점으로 보고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라고 하죠.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지지 않고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인프라, 건설기계 이쪽 같은 경우도 중국 관련해서 좀 강함을 오늘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또 중국 관련주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화장품 관련주들 좀 대표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건설 기계 관련주들을 집어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종목으로 좁혀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어떤 좀 종목군들 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보통 건설기계라든지 굴삭기 쪽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쪽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기업이 있고 뭐 중국 쪽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기업이 있는데 요즘에는 뭐 특정 국가만 이렇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뭐 권역들이 미국, 중국 다 이렇게 나눠서 다 포함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HD 현대 건설기계라는 종목이 있겠고 뭐 HD 현대 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바뀐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캐터필러라는 미국의 주식은 52주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캐터필러에 납품하는 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런 종목은
하부 구조물을 납품하는 진성 TC 이런 종목들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큰 군들을 놓고 직접적인 중국과 관련해서 뭐 이 소비 부분과 연계해서 부양책을 할 수 있는 건 뭐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HD 현대인프라코어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종목적인 부분들도 같이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크게 탄력이 나와주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략을 하실 때도 뭐 전략을 잡기가 비교적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중국 섹터 내에서 이러한 관심 가는 섹터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언제까지 좀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실 섹터 지속성이 좀 없고 네. 돈이 이제 빠르게 옮겨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맞아요. 이게 좀 고민이에요. 고민되죠.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경기란 점을 놓고 보면 중국 경기가 뭐 이번에 부양책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할까라는 물음표는 거기에도 있어요. 의문이 있어요. 네, 그런 의문이 있다 보니 우선은 뭐 종목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 의문을 안고 한 3일 정도 시세가 난 뭐 중국 관련주들을 추격해야 할까라는 뭐 물음표는 듭니다. 미리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수익을 향유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다음 주 월요일 외에는 이제 중국이 연휴에 들어가게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점까지 있다 보니까 그때는 뭐 중국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젠 좀 실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추격 매수하기에는 약간 늦은 감이 있다, 전반적으로.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조심스러운 이사님의 또 그런 코멘트를 네. 들어봤는데, 자 그러면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자, 중국 소비주로 지금 돈이 몰렸어요. 그런데 네. 그 돈이 이제 단기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또 연휴에 들어가면서 휴장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돈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다음 타자는 누가 될 것인가? 네. 그걸 이사님의 생각으로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이 중국 중국 소비, 그러니까 뭐 중국 관련주들에서 자금이 빠진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기존에 강했던 쪽이죠. 기존에 그쪽으로 강했던 쪽. 가겠나요? 네, 우리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네,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대형주 쪽, 대형주 쪽으로 해서 이 세 개군으로 다시 좀 자금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좀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뭐 환율의 변화 쪽을 보면 유가가 어제 한 3%대 정도 하락을 했어요. 이 이유가 뭐 경기라는 점의 불확실성을 안고 하락한 게 아니라 사우디에서 원래는 한 100불 정도까지 우리는 증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걸 뭐 지금부터 12월 1일부터 증산을 공식화하겠다라는 점을 내비쳤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가가 어제 하락을 했는데 이 추이 같은 경우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유가와 관련해서 유가가 하락을 했을 때 좀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업종 같은 경우를 좀 찾아보시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항공 쪽, 항공주. 네. 네. 항공 쪽 같은 경우 이제 유가와 연결해서 비용이 한 30% 정도, 전체 비용의 30% 정도 차지를 하다 보니까 항공에게는 긍정적이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더해져서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들은 이 유류비 같은 경우가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타이어 쪽, 타이어 기업들, 타이어를 판매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물류 비용이 이 전체 그 매출 비용에서 차지하는 게 높다 보니까 타이어주들, 대표적으로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 유가가 하락했을 때와 함께 방향이 원화 강세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을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또 지금 주목하는 섹터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음에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섹터들을 좀 내다보는 전략들도 지금 시점엔 중요한 것 같아요. 워낙 또 주도 섹터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자재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지금 은값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런 귀금속 관련해서는 주가의 탄력은 크게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사님? 지금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서. 네, 뭐 구리 가격
주식과 관련해서는 풍산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올라가고 시장에서 있죠. 예, 네. 바라보고 그다음에 그 귀금속이라든지 비철 금속이 강하면 우리가 고려아연을 늘 봤었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다른 특이사항으로 있었죠. 특이사항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 있다 보니까 뭐 우리가 귀금속이라든지 비철 금속이 강한 건 반영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원자재 변동에 따라 관련주들을 연결해서 보는 건 아주 괜찮고요. 그런데 뭐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 뭐 풍산은 오늘 6%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 이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주식들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원자재 관련한 그런 투자의 힌트들도 저희가 같이 얻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주가의 탄력이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일단 중국 관련주들에 관해서는 좀 단기적인 모멘텀일 수 있기 때문에 신규적인 접근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중국 쪽에 돌았던 수급들이 그 이후에 다시 시장에 주목을 받았었던 섹터군들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코멘트도 들어봤어요. 제약바이오도 살짝 좀 언급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업종을 볼 때 그 주가 같은 경우가 하락을 할 때는 이거를 뭐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이 결정을 내릴 때는 매도에 대해 중점을 둘 때는 매수할 때 시점 대비해서 뭔가 변화가 있을 때 뭐 실적이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매수를 할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주가가 뭐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는 좀 매도를 하는데 가격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종목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상황이 바뀐 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 조정을 통해서 우리 포트에 좀 가지고 올 수가 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오늘은 아니겠지만 다음 주에 뭐 충분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바오돈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도 나오지 않았고 유한양행 또한 그렇고요. 뭐 오늘 뭐 CDMO 관련된 뭐 바이넥스는 전환사채 발행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 또는 뭐 여기 더해져서 뭐 ST판 같은 경우는 다시금 뭐 10만 원대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다는 그런 점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못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은 넘어가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뭐 가격 조정이 추가로 나온다라고 하면 한번 편입을 해볼 수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장에 관해서 또 이사님과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 나눠본 것 같아서 좀 든든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특징주 브리핑을 통해서요. 추가적으로 내용에 관해서 보다 면밀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어서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오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었죠. 가상현실인데요. 사실 어제 시장에서도 시세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메타발 이야기였습니다. 메타에서 AR 안경인 오라이언이라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기존의 AR 기기라고 했을 때 헤드셋이라든지 고글이라든지 이런 것에 국한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이 안경이 공개가 된 것이죠. 과연 스마트폰 뒤를 잇는 차세대 디바이스가 될 수 있을까? 일단 사진 찾아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겠지만 검은색 뿔테 안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안경같이 생겼더라고요. 이것을 만약에 쓰잖아요. 그러면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요. 화상 전화도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시청까지 된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한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있는데요. 일단 카메라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 눈동자의 움직임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근전도 손목밴드를 이용을 해서 내 손동작을 또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손이 마우스처럼 활용이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아주 독특한 아이템 과연 빅테크 기업들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이 MS, 구글, 애플과 같은 이런 정말 큰 기업들 역시도 이 스마트 안경 개발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중단되거나 보류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당연히 만들기 어려워서였고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바로 무게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웨어러블 기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얼굴에 또 얹어야 되잖아요.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야 했는데 이것을 맞추기가 조금 힘들었고요. 시야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활동을 해야 되니까 시야각을 넓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이 안경을 우리가 선을 꼽아서 쓰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휴대용 기기다 보니까 이렇게 배터리 용량도 충분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개발을 했던 이 메타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문제점들을 극복한 안경을 드디어 탄생을 시킨 것이죠. 무려 5년 만이었습니다. 주요 스펙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무게가 100g밖에 되지 않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가 600g이거든요. 이것에 비하면 6분의 1밖에 되지 않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안경 있잖아요. 이게 40g이거든요.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선방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야각 같은 경우에는 70도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역시도 충분해서 한 2~3시간 정도 한 번 충전 시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젠슨 황이 이것을 써보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어제 들려왔고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월가에서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또 로젠블렛이 와 이거 되게 독보적인 제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643달러에서 811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참고로 메타 간밤 종가는 570달러가 채 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던 메타의 메타버스 부서였습니다. 그 부서에서 이번에 이 안경을 만들었거든요. 안경을 잘 팔아서 과연 흑자 전환 성공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일단 가격도 그리고 출시 일자도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떠올리게 되죠. 바로 애플의 비전 프로입니다. 화재물이 정말 심했죠. 그런데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3분기 판매량 한번 살펴봤더니 출시됐던 당시 그 당시의 분기와 대비를 해서 4분의 1토막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전했습니다. 과연 애플 비전 프로의 길을 걸을지 아니면은 흑자 전환을 시켜주는 효자템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한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인데요. 상당히 깁니다. 이 종목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알렸습니다. 이 기업을 배워보려면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원래 이 에어로 안에는 4개 기업이 있었어요. 한화 비전, 한화 정밀기계와 한화 시스템, 그리고 한화 오션이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화 비전과 한화 정밀기계를 똑하고 떼어내서 만든 신설 법인이 바로 한화 인더입니다. 그러면 왜 떼어냈을까? 주력 산업이었던 방산이라든지 항공 분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떼어내면 집중이 되냐 싶은데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화 비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 AI 보안 솔루션 기업이었고요. 한화 정밀기계 같은 경우에는 TC본더 제조사로 잘 알려져 있죠.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결이 다른 기업들을 떼어내서 결국에는 방산, 삼축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그 목표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에어로, 오션, 시스템이 이 삼축 체제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화가 또 큰 돈을
썼더라고요. 1,380억 원을 썼는데 왜 썼냐? 한화오션 MRO 진출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잘 인수를 하게 됐죠. 이렇게 쓰자마자 돈을 잘 썼나 싶으실 텐데요. 꽤 잘 쓴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달 말에 이런 소식 들려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미국의 해군 함정 유지 보수 정비, 그러니까 MRO 쪽에서 수주를 따냈고요. 그 금액만 하더라도 벌써 2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재개가 됐죠. 재개가 됐는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루마니아 진출에 이어서 앞으로는 중동 시장까지 잘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투자증권 살펴봤더니 목표 주가를 3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기존의 목표 주가보다도 5.6%가량 올려 잡으면서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슈 두 가지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다음으로는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료 사료 쪽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계 4위 밀 수출국인 캐나다에서 파업 이슈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류 공급망이 막혀서요. 하루에 무려 456억 원씩 손실이 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오늘 이쪽 종목들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개를 빼꼼 들고 있는 엔터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YG엔터 쪽에서는 실제로 기관이 벌써 10거래를 연속해서 순매수 우위 보이면서 이 안에서는 최상단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SM과 JYP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됐었죠. 이것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오늘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 밸류업에 포함되지 못했던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한번 들고 와봤는데 오늘 주가 흐름 살펴봤더니 KB금융이 은행준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3분기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을 것이다. 플러스 알파로 밸류업에서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밸류업 공시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SK텔레콤과 KT 같은 이런 통신주들은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국내 테마 탑3까지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이렇게 시장에 주목받는 섹터 군들 중에 어떤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지 이사님과 함께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사님,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셨어요? 중국 경기 부양 쪽에 반응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떤 거를 매매할 때는 그 중국이라는 점에 핵심 업종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을 본다라고 하면 화학 업종을 보는 게 맞다 보니까요. 그건 잠시 뒤에 들어볼까요? 그래요? 잠시 뒤였구나. 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주목할 만한 섹터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저는 또 오라이언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얼굴 너무 빨개지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오라이언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 메타버스 증강현실 관련주들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다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이사님께서는 실제로 활용을 하실 것 같으세요? 이게 그 비전 프로와 다른 점이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 그 모토는 그 공간에 대한 공유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같은 공간에 가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열어두는 게 비전 프로의 하나의 모토였는데 흥행하지 못했어요. 흥행하지 못한 게 이게 뭐 실제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되지 굳이 약간 무거운 이것을 끼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인식들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거는 지나간 상황이고 이번에 오라이언 같은 경우는 무게가 아주 가볍잖아요. 가볍다 보니까 흥행에 대한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그러면 어느 정도가 흥행의 수치냐라는 점인데 스마트폰의 침투율의 한 10% 정도, 아, 그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10% 정도 침투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1차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땐 뭐 오늘 반응하는 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그때는 추가로 뭐 시세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단발성이 아니라. 그래서 스마트폰의 침투 대비해서 한 10% 정도가 침투를 하는지 그걸 한번 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또 XR 관련주도 시장에서 주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이슈 자체는 어제 나왔던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흐름이 한 박자 늦었던 거에 관한 이유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게 한 박자 늦었던 이유가 해외 시장에서도 뭐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다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해외 그 IB 쪽에서 메타 관련해서 이번에 출시하는 뭐 VR, AR 기기 관련해서 일컬으면서 뭐 목표 주가를 올릴 수 있다. 그런 의견들이 나왔죠. 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렇다 보니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게 되는 건가 싶으니 좀 여기에 관련된 우리나라 종목들을 또 찾아서 좀 시간차에 반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점도 존재를 하는 게 어제는 시총상위주들 중심으로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상황이고 오늘은 좀 이렇게 쉬어가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주가에 반응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그러면 뭐 메타 이런 제품이 있다 보니 관련주들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시장의 지수가 강할 때는 개별주 성격을 가진 종목들은 좀 쉬어갈 수 있고 시장의 지수가 약할 때 개별주 성격을 가진 종목들이 좀 강할 수 있음을 시장 성격을 통해서도 한번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판매량 대비해서는 약 10% 정도의 비율로의 판매량 정도는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용화 되기까지는 2027년도, 그러니까 3년 정도 이제 남아 있는 건데 그것도 상용화에 대한 계획이지 그 계획들이 또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또 시장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섹터군들을 보면은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우리가 뭐 장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까라는 의문은 당연히 들지만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뭐 이런 섹터군들이 갑자기 또 시장에서 또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 시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본다면은 어떤 이슈들이 또 대두가 됐을 때 주목을 받을까요? 예를 들자면 뭐 상용화가 가까워왔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 단계 더 좋은 기술로 업그레이드 됐다.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이 테마군들이 계속 좀 반영이 될까요? 네, 지수 계속 반응이 올 것 같다라고 보세요. 네,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품이 한번 출시하고 뭐 여기에서 단절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VR AR 기기 같은 경우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요. 맞아요. 이 부분은 뭐 우리나라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봤던 것처럼 해외 기업 같은 경우도 뭐 함께 이렇게 계속 시장 침투를 위해서 제품을 출시하다 보니까 시세는 뭐 일회성, 연속성이 없고 다시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다음번에 좀 재료가 있을 때는 주가들이 반응을 할 수가 재부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네. 그런데 이제 XR 관련주들 보니까요, 이사님 그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또 얼마 뒤에는 자율주행에 관한 일정과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묘하게 이제 교차되는 그러한 섹터다라는 분석도 느껴지는데 XR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자율주행 관련주까지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이사님께서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로보택시 그런 이슈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 이슈도 있고 짚어주신 것처럼 뭐 컨텐츠적인 측면도 같이 부각될 수 있다 보니까 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한 상황이에요. 반응을 한 상황 안에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이 연속성이 또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강남권에 이제 자율주행 택시 같은 경우가 심야의 운행을 어제부터 했어요. 네. 어제부터 했고 그다음에
뭐 테슬라 로보택시 같은 경우가 출시되고 나서 이게 좀 흥행의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세의 연속성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단발성보다는 좀 뭐 컨텐츠 쪽보다는 좀 시간을 투여해서 볼 수도 있는 뭐 업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오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부분들은 오늘 또 항만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네. 시장에서. 그래서 이 곡물 사출 관련주들, 비료 관련주들도 시장에 주목을 받았는데 뭐 제 짧은 소견으로는 단기 테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네. 근데 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한데 지속 테마일까요? 아니요, 저도 좀 네. 단기성이라고. 처음으로 같이 의견이 맞았는데요. 네. 저도 단기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 지금 곡물 관련된 쪽은 이슈가 연속될 수 있는 부분은 그 돈육 가격이라고. 돈육 가격이요? 돼지고기 가격이 중국에서 신고가예요. 예, 이게 태풍 영향, 베트남 태풍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돼지 열병 같은 경우가 발생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중국 관련해서 소비까지 증대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까지 더해져서 돈육 가격이 이렇게 올라 있다 보니 뭐 곡물 관련된 이슈까지 더해져서 뭐 곡물 관련주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여기까지 아주 종목들 같은 경우가 계속 시세가 날 수 있다라는 점보다 좀 이런 쪽은 일회성에 대한 부분, 곡물 관련된 부분, 일회성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는 게 낫겠고요. 이런 가뭄 영향으로 인해서 곡물 같은 경우에 운송이 좀 뭐 중단되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 뭐 운송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직접적인 이게 뭐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생각할 거 결론은 수요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격 상승 그게 나타나면 종목의 시세의 지속성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공급 이슈 같은 경우는 이 공급과 관련된 이슈가 해결될 땐 뭐 가격 지표 같은 경우도 빠르게 제자리로 옵니다. 그렇다 보니 좀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 단발성의 시세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발성 이슈로 또 곡물 비료 관련주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사님과 정말 많이 시장을 쭉 둘러봤어요. 우리가 항만 파업 이슈 관련주도 봤고 XR 관련주도 봤고 그리고 앞서서 중국 소비주까지도 하나하나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 군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사님께서 오늘 좋게 보는 섹터 그리고 또 오늘 좋게 보는 종목군들 어떤 걸지 궁금합니다. 그 중국 쪽으로 갈까요? 네. 연결해서 아무래도 볼 수밖에 없겠고요. 좀 아쉬운 게 이게 시세 연속성이 지금 발생한 상황인데 이제 뭐 중국 연휴가 다가왔다라는 점이에요. 중국 쪽을 본다라고 하면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는 주가가 가장 뭐 많이 빠져 있고 여기에서 좀 경기 회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반등 탄력이 강할 수 있는 쪽을 보는 게 맞다라는 점에서 관심 섹터는 화학 업종을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지준율이나 뭐 소비 쿠폰 발부 그 다음에 거의 개입해서 이렇게 주식 시장을 부양하려고 하는 의지가 미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 수요 회복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다음에 한 3일 정도 시세가 낮다라는 점에서 여기에서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럽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들고 갈 수 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화학 섹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심주는 또 다른 섹터세요. 맞아요. 네. 이렇게 달라도 괜찮은 걸까요, 이사님? 네, 달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크게 이 얘기를 드리는 게 크게는 중국 그 경기 관련해서는 화학 업종을 보는 게 맞으나 조금 늦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그런 종목을 보자. 네, 다 계획이 있었죠. 네, 그래서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종목을 볼 때 좀 상대적으로 덜 반영된 쪽. 그러면 지금의 핵심은 소비 진작이고 이 소비 쿠폰 발행하고 나서는 중국이 연휴에 들어가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 쿠폰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연휴 동안. 네. 그러면 여행을 갈 텐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우리나라로 여행을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상황이
졌다고 합니다. 동남아 쪽으로 많이 많이들 가시는군요. 간대요. 이게 중국에서 동남아로 갈 때 이제 무비자로 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로 오던 관광객들 같은 경우가 좀 동남아로 많이 가는 상황이다 보니 여행 쪽은 좀 배제를 했고요. 대신에 이제 좀 의류 쪽 같은 경우가 뭐 소비 쿠폰 통해서 소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FNF라는 종목을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고 디스커버리 중국 상하이점 같은 경우가 곧 영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네, 소비가 이제 좀 늘 수 있는 그 가능성, 중국 연휴도 임박했다 보니까 직접적인 소비와 연결되는 쪽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세는 어느 정도 오늘 시장에서는 반영은 좀 나오고 있는 네. 느낌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좀 공략해 볼 만한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이사님 보실 때는. 네, 뭐 오늘 시장 기준으로 해서 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뭐 지수 같은 경우가 한 2시 반을 넘어가면서 낙폭을 조금 더 키우고는 있어요. 그러면 한 종가 정도로 해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상황임을 말씀을 종목을 통해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미 또 시세 자체는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자리들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섹터로 화학을 짚어주셨는데 네. 이 부분도 조금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일단 석유화학 쪽에 관해서 실적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그 실적적인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회복 기간에 진입했다라는 게 좀 공통되는 의견인 것 같은데 네. 이러한 실적 가이던스가 또 주가에 탄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산업들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실정인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깝게는 3분기 실적은 부진합니다. 이게 보통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원재료는 대부분 그 외부에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실제 많이 살펴보는 거는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유가라든지 기타 비용 부분을 살펴봅니다. 물류비 같은 경우를 보는 거죠. 그런데 3분기 실적에는 이 물류비가 가장 운임이 올랐을 때의 데이터가 반영이 되다 보니 눈으로 보이는 실적들은 화학주들이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그러면 왜 주가는 올라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3분기에 안 좋은 주가들은 안 좋은 실적들은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된 상황이고 그러면서 뭐 중국의 경기 부양 이게 핵심이죠. 수요 회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한 3거래일 정도 강했던 거예요. 금호석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죠. 왜냐하면 천연 고무 가격이 2년 내 최고가다 맞아요. 보니까 네. 이 뭐 합성 고무 같은 경우가 좋지 않을까라는 점인데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는 우리 운임 관련된 부분에 부담 데이터가 3분기에 적용이 된다라는 점이라서요. 뭐 실적은 안 좋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더 큰 게 중국 통한 수요 회복의 가능성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것들은 아직 기대할 만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네. 수요 회복에 관한 것들이 오히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부정적인 면 3분기 실적을 반영해서 주가는 하락한 상황이고 그건 이제 뭐 주가에 다 녹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뭐 중국 이번에 내놓은 카드가 실제 수요가 올라오는 점 뭐 데이터를 통해서 뭐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는 걸 보여준다라고 하면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좋을 예, 수가 있는 시세 거예요? 연속성은 좀 하반기 갔을 때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히려 중국의 지표 발표들이 화학주에는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끼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네, 이게 지표가 잘 나온다라고 잘 나올 하면, 경우에는. 잘 나온다라고 하면 네. 뭐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좀 추가로 반응을 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그런 화학 섹터 군들 중에서 조금 눈여겨 보시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으셨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 지표들의 영향이 많이 미칩니다. 네. 그 중에서 제품의 가격이 좋은 쪽을 핵심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금호석유를 가장 중심으로 보는 거고 나머지 우리 전통적으로 순수화학이라고 하죠.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주목하는데 뭐 부수적으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사님과 다양한 내용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이사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게요.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